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이후 콘텐츠 산업의 변화와 향후 전망 그리고 주요 정책 과제를 설명드릴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본부 본부장 이양환입니다. 코로나19는 콘텐츠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체와 종사자 여러분들께 큰 어려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는 매출과 수출 그리고 종사자 이 세 부분에 코로나19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전망과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드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출액입니다. 콘텐츠 산업 매출액은 2020년을 보면요. 2019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5.8%에서 3.8% 사이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20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5.8% 성장한 약 133조 원가량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만 이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020년 상반기까지의 조사가 완료된 상태인데요. 이를 보면 2020년 상반기는 2019년보다 매출액이 1.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서 2020년 조사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마이너스 성장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화와 공연을 중심으로 한 음악 산업에서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출액입니다. 한국 콘텐츠 산업은 한류를 중심으로 해서 수출에 의지하는 바가 큰데요. 이 수출의 증가세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콘텐츠 산업 2020년 수출액은 2019년 대비해서 약 5.1%에서 6.7% 사이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예상으로는 2020년은 전년 대비해 6.8% 성장한 약 11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만 역시 이 수준은 밑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2020년 상반기 결과를 보면 2020년 상반기는 2019년 상반기보다 수출액이 약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까지의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최악의 경우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범위보다도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게임과 만화 웹툰, 지식정보, 콘텐츠 솔루션 분야의 수출은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분야의 수출은 지금 현재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종사자입니다. 콘텐츠 산업에서 종사자 수는 해마다 약 1.8%에서 2% 사이로 증가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2020년 종사자 수는 2019년 대비해 마이너스 5.2%에서 0.8% 사이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는 2019년 상반기보다 종사자 수가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역시 2020년 결과가 모두 취합돼야 알겠습니다만 마이너스 성장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영화와 공연을 중심으로 한 음악 분야 종사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었고 이 조사는 기업체 중심의 조사이기 때문에 프리랜서 분들을 합칠 경우 종사자 수 감소세는 더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는 콘텐츠 산업 전반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영세 사업자와 프리랜서 분들의 경우에 매출액 감소 그리고 실직 위험 증가로 더욱더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상황이 좋다고 하는 게임 산업을 보면요. 대한민국 게임백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게임 제작 배구업체 조사 대상의 약 42.7%가 매출 감소세를 겪었다고 응답하셨습니다. 프리랜서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분들의 71.5%가 소득이 감소하셨다고 답을 하셨고요. 공연 제작 또는 영상 출연과 촬영이 취소된 경험이 있느냐는 물음에 70%에 가까운 분들이 그렇다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어려움과 더해서 산업 전체를 보면 비대면 그리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를 일으키는 동인은 콘텐츠 이용자들의 변화인데요. 실내에서 콘텐츠를 많이 이용하심에 따라 그 이용 행태 그리고 미디어 이용의 방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제작 환경 역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영상과 음악을 스트리밍을 통해서 온라인과 모바일로 이용하고 게임과 웹툰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특징은 그런데 하위 산업으로 볼 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애니메이션을 예를 들면 애니메이션 이용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프라인 극장 이용은 57%로 크게 감소한 반면에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거나 TV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보는 비중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음악 이용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오프라인 음악 공연과 관람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52%에 달했는데요. 온라인 동영상 관람 증가세는 36.5%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런 이용 행태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온라인 공연 비즈니스 모델이 대표적입니다. 21년 이후에 온라인 공연 비즈니스 모델이 자리를 잡을 것인가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 환경에 있어서 원격 제작과 가상 제작 시스템 도입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제작 현장의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을 종합하면 현재 산업계에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따라서 코로나 피해 감소와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자 하는 선제적이고 포용적인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콘텐츠 산업은 항상 코로나19 이전에도 많은 변화와 혁신이 있었던 산업입니다. 그에 따라서 2019년 9월에 콘텐츠 산업 3대 혁신 전략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변화상을 감안한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2020년 9월에 디지털 뉴딜 비대면 콘텐츠 산업 성장 전략이 바로 그것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그리고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자 하는 세 가지 전략이 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비대면 콘텐츠와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차세대 콘텐츠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콘텐츠 세계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서 위기를 기회로 타개하고자 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전략 방향에 맞춰서 콘텐츠진흥원도 새로운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새로운 사업들과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 사업은 이어지는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 콘텐츠 산업의 핵심은 창의력이라고 합니다. 창의력이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한 조건으로 흔히 기술과 인재 그리고 관용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드는데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콘텐츠 산업이 신기술에 적응하고 창작자를 존중하며 영세하고 소외된 산업계 이용자를 배려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 기획조정실장 엄윤상입니다. 올해 저희 기관의 중점 사업 추진 방향과 제도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작년에 사업 성과에 대해서 요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저희 기관은 768개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를 지원해서 지원 기업의 노력으로 약 2,700억 원의 매출을 견인했습니다. 수출은 전 세계 코로나19 문제가 있었지만 빠른 비대면 사업 전환을 추진해서 약 2.4억 달러의 해외 진출을 견인했고
콘텐츠 분야의 투용자 유치는 약 810억 원 정도의 성과를, 그리고 일자리는 약 3,400여 개를 창출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의 성과 집계가 3월 달에 진행되는 관계로 해서 최종 실적과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지원 사업의 정책 방향과 중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정책 금융 확대, 실감 콘텐츠 육성, 신한류를 통한 해외 진출 확대라는 콘텐츠 3대 혁신 전략이 발표되었고, 이어서 작년 9월에는 성장 전략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기관의 중기 경영과 사업의 목표가 수립되었으며, 중점 사업으로서 방송, 게임, 음악, 문화기술 등 기술 기반 실감 콘텐츠 지원을 확대하고, 정책 금융의 확대와 비대면 해외 진출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증진의 리더로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공공적 역할도 강화될 것입니다. 물론 기존 저희가 진행하던 강소 콘텐츠 기업의 지원 전략 또한 대부분 유지 병행될 것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부분에서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예측컨대 향후 상당 기간 대면 행사 참가 혹은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 단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는 있겠지만 올해 8월까지 모든 대면 행사는 비대면 전환 혹은 예산의 목적에 맞는 다른 사업으로 재구성될 예정입니다. 조직 관련해서 작년에 저희 기관의 해외 센터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기존의 해외 센터에 더해서 태국과 러시아의 거점을 구축하고자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화기술 지원 관련된 부서의 부설 기관화를 통해서 앞으로는 분산돼서 지원되었던 문화, 체육, 관광, 저작권 전 분야를 다 아울러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원을 펼칠 예정입니다. 올해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총 예산은 4,842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로 보면 544억 원이 증가된 상황입니다. 장르로 보면 게임과 음악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기능으로 보면 제작 지원 예산의 증가가 가장 크게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본부 사업 설명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원사업 중간평가의 폐지입니다. 직관적으로 중간평가로 과제 수행에서 탈락되는 기업에 대해서 결과평가까지 기회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중간평가는 중간 점검으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둘째, 기업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서 이행보증보험 제도가 이미 폐지되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도입된 기업 신용도 평가 제도의 배점의 변화가 좀 있습니다. 전년에는 최대 2점이었는데요. 올해는 5점으로 상향됩니다. 셋째, 지원사업의 참여 기업의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가 의무화됩니다. 사업 결과 보고 시 참여 인력의 이수증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지원사업의 성과관리가 강화된다는 부분입니다. 지원 이후 3년간 기업의 성과를 저희가 조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 성과가 사업의 지속 혹은 확대의 기본 데이터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니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비대면 전자협약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대면 협약은 아마 없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관련해서 고용 안정 캠페인도 진행될 예정이니까 꼭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탁 용역 관련 개선 사항입니다. 첫 번째, 위탁 용역 사전 원가 산출 단계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위탁 용역 추진 단계가 줄어서 속도감 있는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고, 두 번째는 실적 기반의 자격 제한을 폐지됩니다. 앞으로 첫걸음 기업도 저희 기관 용역 사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인력 개인당 최소 참여율 기준이 마련됩니다. 1인당 최소 참여율은 30% 정도 이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 52시간 제도 확대 시행과 공공재정 환수법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기업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또한 7월부터는 5명 이상의 기업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공공재정 환수법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혹시라도 예산이 부정 청구되었을 경우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부분입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전체 사업 설명의 자료집을 업로드해 드릴 때 별도로 자료를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꼭 한번 리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화면 한쪽에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문의 내용을 주시면 가능한 빠른 시간에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해 건승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진정으로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